지구상의 일상적인 현대 생활에 숨어있는 짜릿한 비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세탁기의 작은 문과 비행기 창문의 작은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다면 따라오세요.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처럼 놀라움을 느껴보세요. 오븐 하단에 있는 서랍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계속 무시하거나 냄비와 후라이팬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서랍의 용도가 그것뿐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단 서랍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음식을 서빙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따뜻하게 보관하는 거예요. 천재적이지 않나요? 비밀문 얘기를 하자면 대부분의 세탁기 바닥에 작은 플랩도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문은 실제로 배수구 역할을 합니다. 청바지나 자켓과 함께 세탁기에 넣는 모든 의류가 가는 곳입니다. 일종의 소품 수거함이라고 할 수 있죠. 작은 물건들이 메인 배수관으로 들어가 막히는 것을 막아줍니다. 매달 엄청난 수리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1인분에 해당하는 파스타의 양을 계량할 때 혼란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파스타의 수푼의 중앙에 있는 구멍이 해결책입니다. 실제로 1인분에 필요한 마른 파스타의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젖은 상태로 익힌 파스타를 숟가락으로 떠서 넣는다면 행운을 빌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팬뚜껑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유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공기압을 조절하기 위한 디자인 기능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 구멍은 질식 위험을 줄이는 훨씬 더 간단하고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뚜껑을 물어뜯기 좋아해요. 이 작은 구멍은 실수로 뚜껑을 삼켜서 목에 걸렸을 때 질식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주방 애호가라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숨겨진 비밀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프라이팬을 생각해보세요. 이제 손잡이를 생각해보세요. 맞아요. 손잡이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구멍은 요리할 때 사용하는 숟가락을 고정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가스레인지나 주방 바닥에 소스를 흘리는 대신 구멍에 숟가락을 넣으면 소스가 팬에 바로 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후! 일상용품에 대해 말하자면 대부분의 문손잡이는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황동은 자연적으로 세균이 없는 소재이기 때문이에요. 플라스틱 손잡이와 달리 황동 손잡이는 청소할 필요 없이 저절로 소독이 되는 마법과도 같은 소재예요. 멋지죠? 줄자 바닥에 작은 홈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측정할 때 잡아당겨야 하는 금속 부분이 있어요. 이 작은 홈은 사실 일반 못 크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못 위에 테이프를 올려놓고 테이프를 당길 때 지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거예요. 빨리 직접 사용해보고 싶네요. 노트의 여백은 쥐로부터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된 것입니다. 아니요, 쥐가 수학시험에 답을 베낄까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이 종이를 갉아먹는 쥐나 생쥐와 동거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백을 만들었죠. 이렇게 하면 텍스트가 페이지 중앙으로 더 가까이 이동하여 설치류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정보를 소화한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한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비행기 창문 하단에 있는 작은 구멍은 어떨까요? 이 구멍은 기내의 기압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즉,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책임감이 크죠? 그런데 비행기의 트레이 테이블은 기내 전체에서 가장 세균이 많은 곳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트레이에는 변기 물 내리는 버튼의 8배에 달하는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상업용 비행기를 반으로 잘라 내부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아마 이런 모습이겠죠. 위쪽에는 좌석이 줄지어 있고 아래쪽에는 물건들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승객의 수화물, 비상용품, 날개 시스템의 부품 등이죠. 이제 볼링공으로 넘어갈게요. 네, 전환이 좀 갑작스러운 거 알아요. 어쨌든 볼링공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프로용 볼을 절반으로 자르면 익숙한 모양이 보일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보이시나요? 밝으면 로고처럼 보이지 않나요? 어쨌든 프로용 볼링공은 동네 볼링장에 있는 볼링공과는 다릅니다. 화려한 동작을 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볼링공 내부에는 매우 복잡한 엔지니어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로 볼링공은 숙련된 프로들이 더 많은 스트라이크를 기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프로용 볼링공의 무게는 볼링 레인을 따라 내려갈 때 안쪽으로 쏠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볼링공이 레인 측면의 홈통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공 얘기가 나왔으니까 야구공의 내부를 살펴볼게요. 공을 가볍고 공기역학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작자는 여러 가지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코어부터 시작해서 검은색 고무로 둘러싸인 코르크 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빨간색 고무층이 있고 그 위에 양모 원사를 두세 겹 번갈아가며 씌워요.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흰색 가죽 커버와 측면의 아름다운 빨간색 솔기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엑스레이 투시력이 있어서 사람의 뼛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으스스하겠죠.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뼈의 중앙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모습일 거예요. 실제로 뼈 안에는 고도로 응축된 복잡한 신경구조가 있습니다. 운이 좋죠? 이제 수수께끼를 하나 낼게요. 둥글고 바다 근처에서 볼 수 있으며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의 조감도처럼 보이는 건 뭘까요? 거의 모두 경사로로 이루어진 건물이요. 앵무조개라고 했다면 정답입니다. 앵무조개는 해변 근처의 수많은 기념품 가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조개류입니다. 무광택의 흰색 외피와 무지개 빛깔의 흰색 내피에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반으로 자르면 구겐하임 미술관의 내부와 매우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알로에 잎은 치유 목적과 수분 공급에도 좋습니다. 알로에 잎의 내부를 들여다본다면 그 이미지는 만족스럽고 매우 편안할 거예요. 젤리로 가득 찬 수영장을 꿈꿔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치약 한 통보다 더 평범한 물건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색상이 들어있는 튜브를 잘라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치약 튜브의 내부는 줄무늬가 섞이지 않도록 장벽으로 나뉘어져 있을 거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약 튜브를 반으로 자르면 내부 공간이 하나뿐이에요. 줄무늬 치약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모든 줄무늬의 페이스트가 동일한 물리적 특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색이 서로 섞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튜브를 열어보면 여러 가지 색상의 피자 조각처럼 보이는 거예요. 옷장을 열면 나무 옷걸이가 몇 개 있을 거예요. 보통 천연 나방 퇴치제인 삼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삼나무 옷걸이는 실제로 나방의 침입으로부터 옷을 보호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아이라이너는 매일의 필수품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고대 이집트 시대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태양의 눈부심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콜 아이라이너를 사용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걸 알아낸 이집트인들이 대단하네요. 이제 이집트인처럼 걷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머리 받침대를 사용하는 목적은 머리를 기대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헤드레스트는 좌석에서 쉽게 분리하여 비상시 차 유리창을 깨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트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현관 매트를 가로로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관 매트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 밑창에 묻은 먼지를 흡수하는 용도로 사용돼요. 따라서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현관 매트를 세로로 놓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하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 매트 위에서 더 많은 발걸음을 내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소리를 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은 아마도 잘못된 방식으로 집안 청소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닥과 카펫을 한 방향으로만 청소하거나 브러쉬를 앞뒤로 여러 번 움직여 먼지를 모두 털어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청소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장 좋은 청소 방법은 일렬로 청소하는 것인데 먼저 줄의 끝에 도착할 때까지 브러쉬를 전진시키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카펫을 위로 털어내고 같은 줄을 따라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서 첫 번째 청소에서 수집하지 못한 먼지를 모으면 되죠. 정말 효율적인 청소 방법이죠? 반면에 제가 즐겨 쓰는 집안 청소 방법은 눈으로 하는 겁니다. 보호막 역할을 하는 먼지층을 방해하고 싶진 않거든요.